안녕하십니까. W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시가 첨단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시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스마트 도시 광양 비전과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지역 특화 스마트 도시 서비스 모델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자료 수집과 시민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서비스 모델과 스마트 도시 구현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른바 테마 마을 사업이 마을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곳이 늘면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오전부터 마을 주민들의 손놀림이 바쁩니다. 이 마을 특산품인 두부로 다양한 과자 만들기가 가장 큰 인기 체험활동입니다. 이곳에서 10년 넘게 운영해온 테마마을 사업은 전국 각지에서 방문이 이어질 만큼 입소문을 탔습니다. 주민들의 높은 의지와 관심이 사업을 정착시킬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는데요.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지금은 매년 방문객들이 늘고 있고 지난해만 2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면서 또 다른 수익원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40여 가구가 거주하며 오롯이 농업에만 종사해왔던 순천의 한 마을. 특히 주민들이 직접 공동체를 꾸려 마을 활성화에 나선 곳도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른바 커피마을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이곳은 전문가 상담과 마을 법인체 구성으로 제법 구색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체험활동과 농산물 판매 외에도 주민들이 함께 커피 판매에 나서면서 찾는 손님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마을 법인을 꾸려서 커피숍을 운영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큰 힘이 됩니다. 홍보 부족과 무관심 등 악조건을 딛고 주민들의 참여 의지로 꿋꿋하게 성장하고 있는 농촌 테마마을. 침체되어 있는 농촌마을의 또 다른 활력소가 되면서 지역 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폭염의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숨진 환자는 지난주까지 3명에 그쳤지만 이번 주 들어 5명이 추가로 발생했으며 전체 온열 환자도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당국은 온열 질환 사망자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나 아동이라며 노약자는 낮 시간에 외출을 피하고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더위 속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이색 야간 행사가 열립니다. 순천시는 동물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오늘 조례 호수공원 일원에서 야외 상영회를 개최한다며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먹을거리와 공연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조례 호수공원 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중심으로 축제를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을 소개한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전남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이 전통 어획 방식인 섬진강 제척잡이를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지정이 되면 전통 어업 보존과 관광 자원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여름 강변을 따라 제첩잡이가 한창입니다. 어민들은 거랭이라고 불리는 갈퀴 모양의 어구를 물속에서 끌고 다니며 제첩을 캐냅니다. 물이 깊은 곳에서는 어선을 이용하지만 전통어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부터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섬진강 제첩잡이를 보존하기 위해 섬진강을 마주보고 있는 전남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이 함께 해양산부에 국가 중요업 유산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영원한 발전과 또 지역분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 이번에 공동으로 국가 중요업 유산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첩잡이가 국가 중요업 유산으로 등재되면 섬진강의 바다화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제첩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영원한 공동대처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제주 해녀업처럼 관광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제첩 채취해서 그래도 브랜드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어민들이 삶을 이어온 섬진강 제첩잡이. 전통어업 보존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가 중요업 유산 등재 지정은 올 연말 결정됩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섬진강 바다화로 제첩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종폐 자원화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섬진강 바다화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됨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한 해 6에서 7톤의 섬진강 제첩을 이식 살포해 생산량을 늘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도 8.5톤을 살포한 예정인 가운데 제첩 이식 살포가 중상류 지역으로 어장이 넓어지는 효과가 발생해 지속적인 자원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시민들에게 공개 사죄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너 차례 머리를 숙였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약속했는데 2년 전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시민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광주 학생 및 학부모,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 재발 방지 대책도 약속했습니다. 인쇄실 안팎의 보안시설을 강화하고 시험 기간엔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주요 대학 입학처를 직접 방문해서 대학 입시에서 광주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기록부 조작 사건이 있었던 2년 전에도 장 교육감은 같은 자리에서 공개 사과했고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과 형태를 달리했을 뿐 또다시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면서 광주 교육에 대한 신뢰의 금이 갔습니다. 당장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지만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몇몇 사람들의 과욕이나 일탈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사립학교에서만 비슷한 사건이 되풀이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아파트 신축 현장 주변 주민들이 수개월 동안 고통을 참다 못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공사장으로 인한 분진과 소음으로 연일 35도를 넘는 폭염에도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용해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중장비를 이용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 현장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가만히 있어도 진동이 느껴지고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도 창문도 열 수 없고 심지어 이른 아침부터 진행되는 공사 소음에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천공 작업과 발파 작업으로 인해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특히 대부분 집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은 공사 현장 소음 피해를 직접 경험합니다. 네, 시끄러워요. 막 저런 거 깨고 막 이제 차가 막 흙 실어 날리고 이제 그런 거 덤프 그런 소리에 상인들도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진동에 의해서 저희 이제 수산물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문을 닫고 있어도 진동이 느껴지고 소음이 납니다. 지난 5월 민원을 접수한 목포시가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넘어 시공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뿐 다시 공사는 재개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적 기준을 초과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폭염에다 소음과 분진 고통까지 겪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주민들. 공사장 안전과 주민을 위한 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민선 7기 목포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4년 만에 내려지자 유가족들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포신항에 머물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우리가 소송을 벌인 것은 돈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참사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인정받고자 한 것이라며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세월호 희생자 가족 350여 명이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고 희생자 한 명당 2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수시가 4년 연속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해양 관광 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한국 브랜드 경영협회가
지난 5월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수가 부산과 제주를 제치고 해양관광도시 부분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여수시는 선호도와 만족도, 향후 방문 의사 등 3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차량으로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2월 여수의 한 주차장에서 다투던 지인이 넘어지자 차량으로 지나가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유가족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A씨가 고의가 없었고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관내 밤 재배 농가들의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 항공 방제가 실시됩니다. 순천시는 어제부터 닷새 동안 송광과 별량 등 밤 재배단지 750헥타르에서 명나방 퇴치를 위한 항공 방제를 실시한다며 이를 통해 농가들의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 품질 인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순천시는 또 방제 기간 동안 입산과 산나물 채취를 금지하고 양봉과 양어장 등의 보호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면서 지자체가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양식 어가에 그늘막과 액화산소를 지원하고 특히 수심이 얕은 해역에는 책임반을 지정해 사전 출하와 재해보험 가입 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여수해역에서는 고수온에 취약한 우럭 5,200만 마리를 양식하고 있으며 수심이 얕은 신월, 우두, 군내 지역의 우럭 양식 규모는 전체 12%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광주 전남 지역 금융기관의 수시는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여시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4도로 어제만큼이나 덥겠고요. 주말 사이에는 1, 2도씩 기온이 더 올라서 35도를 넘나들 전망입니다. 또 그간 서울은 밤무더위가 덜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열대야도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공기까지 탁하겠습니다. 오늘 오존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나쁨, 전남과 경남 지방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전남과 경상도 곳곳은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짙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백령도의 가시거리 100m도 채 되지 않을 정도고요. 10호 태풍 암필은 중국 쪽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북상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덥고 습한 공기를 불어넣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2도, 강릉과 포항은 28도 안팎까지 올라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대구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 예보 없이 무더운 날들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